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를 중심한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등 일행과 동포정책 간담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에 지난 7월 14일과 15 양일간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된 동포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힘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사회에 신뢰감을 안겼다. 이와 같은 신뢰감은 국민의힘이 집권 전인 지난 2021년과 집권 초기인 2022년 4월 미주에서 동포청 설립을 위한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중심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재반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다시 미국을 방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집권 전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청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지난 7월 14일 LA 한인타운 내 옥스퍼드 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인사회가 보인 열기로 가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같은 주제로 미주 동포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그때 교민들의 참여와는 전혀 다른 열기를 보인 데서 느낄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열기는 재외동포들의 동포청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그 열기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날 김기현 대표와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국민과의 공약으로 제시한 해외동포청이 해외동포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이행을 인사말을 통해 다짐했다. 재외동포청이 이번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시절에 다 재외동포청 만든다 그러다가 결국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이 그동안에 계속 전례였는데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사실은 단순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어디는 법무부 가라고 어디는 교육부 가라 그러고 어디는 문화부 가라 그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도대체 일하는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모아가지고 우리 재외동포청이 상이 되는 만큼 대단히 편리한 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24시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게 세계가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재외동포청은 24시간 불가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이제 하나씩 갖춰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서비스의 개선이 있을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동포 여러분들이 권익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가령 법무부에서 한다, 교육부에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좀 동떨어져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냥 붙어 있는 하나의 서브시디 이런 형태의 일이지만 재외동포청은 자신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권익 신장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설정하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더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숙제들 자신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진의 모체가 생긴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만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동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그분들을 잘 지원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마음이 진정하기 때문에 동포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포청만 만들면 끝내는 게 아니고 동포청을 만들어서 우리 동포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
이것을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는 것을 또 지시에서 제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동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비록 대한민국 밖에 계시지만은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못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청의 위원장인 저에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재외동포청을 만들 때 당내 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을 맡았습니다만은 적극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탄생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정말 감격을 합니다. 한편 다음 날인 7월 15일 L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언론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외 동포청의 내용들이 거론이 됐다. 이민 120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미국에 대한 5박 7일 매우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민들의 높아진 위상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지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NCG라고 하는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을 만들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워싱턴 선언으로 확인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방미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정상 간 다져진 한미 관계의 동맹 강화를 다시 한 번 더 실천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요청사항들을 미국 정부와 미국 정치 관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보다 서로 존중하는 한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리딩 컨트리로서 대한민국이 더 크게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한 주권적 국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G7에 대해서 G8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제로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는 이민 12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그동안 많이 성숙했고 이제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 본국에서는 재외동포청을 개청했고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지원하고 또 아울러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재외동포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신 사항이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지만 아무도 실현을 못 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동포청 문제를 동포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포청이 발족하면 어떤 일을 해서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나, 또 동포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겠느냐,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기본법을 다시 제가 발의를 해서 그것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분들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는 다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서 동포청이 출범했고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동포청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750만 재외 동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그 일이 이때까지는 각 부처에 조금씩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을 동포청이 전부 모아서 앞으로 동포 문제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동포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각 업무에 각 부처에 동포분들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볼일 보려면 외교부에 갔다가 병무청 갔다가 뭐 이렇게 교육부 갔다가 이렇게 뛰어다녀야겠는데, 이제는 제외 동포청에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이 만들어졌고요. 이 동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 동포 정책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각 부처의 관련 부처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고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위원으로 모셔서 5년 단위로 동포를 위한 종합 정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구체적으로 연도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외동포청이 이 재외동포들 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 간에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동포분들 중에서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교육은 뭐 역사 교육을 포함해서 한국어 교육 이런 것을 충실하게 동포청이 추진을 해서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정체성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소외된 동포들, 예를 들면 지난번 히로시마에 가서 피폭 동포 1945년도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피폭당한 피해 동포들이 있는데 그 동포들을 현장에 가서 잘 어루만졌습니다. 동포들이 뭐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분들을 곧 이제 한국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또 과거 70년대에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차곡차곡 다 국내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우리 조국의 발전상을 소개해드리고 이래서 다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 동포들이. 예,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동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동포청이 다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정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가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동포분들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나가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외동포청 출범은 그야말로 750만 재외동포의 수건이 그냥 해결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아마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은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동포분들을 위한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 누구도 못한 동포청을 만들고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동포분들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동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포청이 발족함으로써 전체 예산이 한 2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관련 인원도 2배 정도 증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업이 내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